910번, 11번. 10번. 드모르간이랑 연산법칙 그 시험에 이게 무슨 연산법칙이야 라고 딱 써서 내신에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연산법칙 잠깐 정리 좀 합시다. 연산법칙은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그 다음에 차집합의 성질 이렇게 5개 있는데 이제 교환은 쉬워요. 자리 바꿔도 어차피 똑같다는 거. 교환 법칙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랑 똑같다는 거.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가 똑같다는 게 이게 교환 법칙이야. 그럼 야, 차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하니 안 하니? 이거랑 이거랑 똑같니? 안 똑같지. 그래서 차집합은 집합의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가지고 무조건 고쳐줄 겁니다. 차집합의 성질 얘를 교로 바꿔줄 거예요.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야 연산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무슨 생각을 좀 해주시냐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식으로 풀려고 하면 얘보단 얘가 낫고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이거보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벤다 생각할 때는. 그래서 벤다로 접근할 거면 교열을 차로 바꿔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연산 법칙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차집합을 교열로 바꿔서 푸셔야 돼요. 상황에 맞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은 그냥 가로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건데 A 합집합 B를 하고 C를 해놔. A를 냅두고 B랑 C를 먼저 합치고 A를 하나.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가로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괜찮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겹이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봐서 내가 지금 이걸 꼭 정리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식을 쭉 써놓으면서 그 옆에 박스 쳐놓고 이게 무슨 법칙이야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너네가 무슨 법칙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분배랑 드모르간인데 여기까지는 그냥 무슨 이게 이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는 A 교집합 B의 합집합 여집합이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랑 똑같다는 게 분배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를 A 합집합으로 묶어서 B 교집합 C라고 쓴다고 해도 이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착각 많이 하는 게 이거야. 얘네들 선생님 하나로 결합했구만. 이거 결합 법칙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합쳐놓은 겁니다. 결합 법칙은 그냥 연산이 똑같을 때 얘 먼저 해도 되고 얘 먼저 해도 상관없어가 결합 법칙인 거고 얘를 따로따로 나눠서 하거나 나누어져 있는 걸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분배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합쳐졌다고 결합이 아니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합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모르간은 여집합이 많으면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집합이 이런 식으로 많으면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집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집합을 좀 사라지게 만들어 줄 건데 대신 조심해야 될 건 가운데 있는 요 새끼가
가운데 있는 연산의 기호가 뒤집어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분모로 가는 법칙을 쓰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 이렇게 여집합이래. 그러면 요거 여집합의 여집합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바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 그리고 교를 이렇게 바꾸고. 그럼 이건 그냥 B 차집합 A랑 똑같겠네. 이렇게 나오면 벤다 그리기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B 차집합 A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분모로간과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집합이 훨씬 더 벤다 그리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자마자 쌤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게 910번이 대칭 차집합 문제인데 교여 싫어. 교여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 교여를 벤다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쁘게 잘 안 보여서 교여 싫고 스타트 할 때 그냥 이렇게 차집합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이게 이거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게 A 차집합이랑 B 차집합 A 합친 거랑 똑같아요. 이게 대칭 차집합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얘보다 얘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얘보다 얘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게 더 쉬워. 합친 다음에 겹치는 거 제낀다고 생각하시는 게 얘에 속하는데 얘에 속하지 않는 것과 얘에 속하는데 얘에 속하지 않는 걸 구해서 합치는 것보다 합친 다음에 겹치는 것만 제외하는 게 연산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요게 빼기가 진짜 빼기가 아니잖아. 차집합을 구하려면 여기에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걸 찾아야 되니까 교집합을 찾아서 제외해야 되는 거라서 차집합이 두 번 나오는 것보다 합친 다음에 교를 한 번만 빼는 게 이게 훨씬 더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호 B래요. 얘네들이 합쳐봐. 겹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매번 하셔야 돼요. 합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겹치는 걸 뺐더니 1호 B만 남더래. 1호 B만 남더래. 그럼 겹치는 게 누구라는 소리야? 요 셋 중에 두 개가 지금 겹친다는 소리야. 요 셋 중에 두 개가 겹친다는 소리야. A 플러스 B 값 구하래. 자 그러면 1, 5, A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A 제곱 빼기 7A 더하기 5, A 플러스 3이었어. 1호는 겹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야? 얘가 겹친다고 얘기한 거야? 누구랑? 여기 있는 새끼들이랑.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아지려면 A제곱 빼기 8A 더하기 12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4 아니면 8이면 서로 똑같아져. 근데 나머지 새끼도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자 A가 4일 때부터 갈게요. 6이랑 2에요? 소리. 6이랑 2에요. 그래서 A가 2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가 2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얘가 5가 됩니다. 그럼 대칭차집합은 합치면 1, 5, 마5인데 교집합 두 개를 제외하면 1만 남겠죠. 그러면 요거 대칭차집합이 요거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기죠. 1호 B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면 안 됩니다. 6이면 자 얘가 6이면 얘가 마이너스 1 되고요. 그럼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마일 될 거예요. 그럼 얘는 9 되겠죠. 그럼 대칭차집합은 합쳐 마일 1, 5, 9. 그 다음에 교집합 빼, 마일 빼. 그럼 1, 5, 9니까 B가 9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A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고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같아질 수는 없나요 선생님 하면 얘는 넘어가면 0에 있는 10대죠. 만족시키는 A가 없죠. 그래서 얘랑 얘는 10 차이 나니까 같을 수가 없겠네.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해서 A값 두 개 구한 다음에 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A가 둘 중에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11번. 그래서 대칭차집합은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빨라요. 봐봐. A 대칭차집합 B 대칭차집합 B가 A랑 똑같은지를 물어보래. 이건 식으로 푸는 것보다 벤다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일단 A 대칭차집합 B가 요건 건 알죠? 요거가 지금 이 앞부분이 이 보라색 부분을 뜻하는 집합입니다. 자 그럼 뒷부분은 B잖아 B.
자, 보라색이랑 노란색 동그라미랑 합친 다음에 겹치는 걸 제외할 거예요. 보라색이랑 노란색 동그라미랑 합치면 A 합 B죠. 겹치는 부분이 여기죠. 얘를 뺄 거예요. 그럼 A가 된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원래는 보라색에서 노란색을 빼래요. 여기겠죠? 노란색에서 보라색을 빼래요. 여기겠죠? 둘이 합치면 A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긴 맞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 거니까. 그래서 뭐가 더 쉬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보라색에서 노란색을 뺀 것과 노란색에서 보라색을 제외한 걸 합치면 A가 된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보라색이랑 노란색이랑 합친 다음에 보라색이랑 노란색이랑 겹치는 걸 제외해 주자 해서 A를 찾아도 된다고. 근데 개인적으로 쌤은 합친 다음에 교집합 빼는 게 좀 더 쉽다라고 봐요. 이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따로따로 빼서 합치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보시면 A랑 A 아닌 새끼랑 대칭 차집합 구해보래요. A는 이겁니다. A 아닌 새끼는 이거예요. 이 둘이 합친 다음에 교집합을 빼봐봐. 합치면 뭐가 되고? 전체가 되고, 교집합은 있고 없고. 그래서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여집합, 대칭차 집합. 요거랑 A랑 B의 대칭차 집합이 서로 같은지를 물어봤어요. 갈게요. 자, A의 여집합 여기입니다. B 여집합 여기에요. 그럼 합치면 얘 빼놓은 전체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이 바깥쪽이 교집합이죠. 걔를 제외하시면 A랑 B의 대칭차 집합이 나오는 거 맞네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 4번 A랑 A 차집합 B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래요. A랑 A 차집합 B 여기에 대칭 차집합을 구하래요. 그럼 A랑 노란색이랑 보라색 합치면 A 되고요. 교집합 제외하면 여기 교집합만 남죠. A 교비만 남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A 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A랑 대칭 차집합은 A랑 합친 다음에 교집합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집합이 공집합이 되고, 야, 그리고 뒤에 거 아예 보지 마세요. 공집합이랑 이 새끼의 교집합은 공집합일 거 생각됩니까? 전체 집합이랑 요 새끼랑 합치라 그러면 당연히 전체일 거란 생각 듭니까? 그리고 A랑 B랑 합쳤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게요? A랑 B랑 합쳤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이어야 합쳐서 아무것도 없겠죠. 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합쳐도 아무것도 없겠죠. 이해돼? 요런 류의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 좀 빨리 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914번. 교여니까 얘 보자마자 대칭차 집합이구나 라는 생각 먼저 하셔야 돼요. 914번. A 연산 B가 대칭차 집합이네 이거야. 자, 그럼 A랑 B랑 A가 일단 뭐냐면 30의 약수네요. 1, 2, 3, 5, 6, 10, 15, 30이 A야. 그 다음에 B는 2, 4, 6, 8, 10 해가지고 30이 B야. 이게 A고 이게 B야. A랑 A 차집합 B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래요. 그럼 A 차집합 B 먼저 구해봅시다. A 차집합 B는 짝수를 빼야 되니까 1, 3, 5, 15야. 요렇게. 이 둘이 합치면 얘죠. 교집합이 얘죠. 그러면 둘이 빼주면 이것만 빼서 2, 6, 10, 30 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되겠죠. 원소의 개수는 4개. 요렇게. 914번 틀리신 분? 지훈아 이거 이해되니? 진짜 돼? 자, 그 다음에
34번. 34번. 자, A랑 B랑 합친 거는 A랑 B랑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걸 보면서 개수가 934번 틀린 사람. 가족권에서 이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야? 가족권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게? 서로소다. 맞아요. A 겹B의 개수가 빵개라는 걸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A랑 B가 서로소니까 A, B를 이렇게 그려놓고 벤다로 풀게요. 벤다로도 쉬워요. 식으로 푸는 것보다. 자, 이렇게 생긴 집합에서 A랑 C의 교집합과 B와 C의 A랑 C를 합친 거랑 A랑 C 합친 거랑 B랑 C 합친 거랑 얘네들의 교집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디냐면 C 되겠네요. A랑 C를 합친 것과 B랑 C를 합친 거의 교집합은 C입니다. C가 지금 몇 개라고 얘기했냐면 B차 집합 C 여기에 2개의 개수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K개 들어있으면 여기에 2K개 들어있다고 한 거예요. 요렇게. 따라서 마무리 B합 C가 3K가 얼마라고 얘기했으니까 12라고 얘기했으니까 C의 개수는 K가 4이므로 C의 개수는 2K 8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50, 54. 자, 950번. 950번도 모의고사 한번 나오고 나서 내신에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A 또는 B를 또는은 합집합이야. 그래서 A와 B가 65라고 지금 준 거야. 남자 35, 여자 30. 그랬을 때 A 이용하는 고객수와 B 이용하는 고객수를 합치면 81에 A 고객수와 B 고객수를 합치면 81에 야, 그러면 우리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비가 NA와 B니까 A 교비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겠다. 여기에 몇 명 들어가는 거야? 교집합에 17명 들어가는 거 보여? 17명? 이해됩니까? 그럼 전체가 65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바깥쪽에 48명 들어가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 합쳐서 65여야 되니까. 그랬을 때 한 은행만 이용하는 고객의 수, 즉 이 48명이 남자랑 여자의 숫자가 똑같대. 24명, 24명이래요. 이렇게 된대. 그럼 남자는 총 35명이니까 나머지 11명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남자. 나머지 6명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자. 요렇게. 그래서 동시에 은행하는 사람 중에 동시에 이용하는 애 중에 여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6명이다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54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B 빼기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전체가 25개야. 일단 벤다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여기가 25개야. 근데 A차 집합 B에는 11개가 들어가. 쉬운 건 먼저 할게요. 11개가 들어간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11개야. 그 다음에 이제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 벤다 그리기 별로인 것 같아. 여집합도 있고 교집합도 있고 합집합도 있어서 분배할게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과 합집합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집합과 얘를 합치면 결국 얘가 A교비라는 소리고 A교비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했냐면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에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에 적어도 하나. 그럼 이제 마무리. n-a의 최대값을 구하래. 여기 제일 많이 들어있으면 몇 개 들어있냐고 물어봤어. 여기 제일 많이 들어있으면 몇 개 들어있냐고. 그럼 14개 들어있으면 되나? 25개니까? 아니지. 저기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며. 13개가 최대값이 되겠지. 여기 하나 주고 여기 13개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최소값은 0이야 0.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돼. 여기 하나 여기 13개 들어가도 돼. 문제 조건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965번. 야, 1등급은 쉬웠어? 질문이네. 자, 965번 보시면 수강생 아니고 고등학생 30명이 대수나 미적이나 확통 수강을 할 거래. 대수 수강한 애가 14. 자, NA 14. 미적 수강한 애 B 9. 확통 수강한 애 C 12. 대수 미적 동시에 수강하는 애 셋. 그 다음에 대수 학통 적어도 하나 수강하는 애가 22. 미적 학통 모두 수강하는 애는 아예 없음. 비교시가 없음. 자, 그래서 n A교비는 3. 그 다음에 대수랑 학통이면 n A교시가 A 합시가 22. 그 다음에 n 비교시는 공집합 빵. 자, 2개의 공집합이 0이라고 얘기하는 건 3개의 공집합도 0이라는 거, 교집합도 0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둘이 겹치는 게 없으면 셋이 겹치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그래서 찾으라는 게 어느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집합 구하라는 거거든요. n A 합 B 합씩 구할게요. n A 더하기 n B 더하기 n C 빼기 n A교 B n B교 C n C교 A C교 A는 여기서 찾읍시다. 26에서 22 빼면 교집합 4개 더하기 A교 B교 C 없죠.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26, 35, 35에서 7 빼면 28이 되고 이게 n A 합 B 합치니까 아무것도 안 듣는 애는 A 합 B 합치의 여집합 이 새끼는 2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명제 숙제 내줄 거니까 그 전에 뭐 미리 풀 수 있으면 풀고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답 정리하는 거니까 오답 노트 받은 거 싹 다 풀고 교재에 안 고쳐져 있는 거 있으면 다 고치고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범위는 끝.